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적게 벌어도 잘 사는 여자의 습관이라는 책 가지고 왔어요. 이 책은 제법 유명한 책이에요. 저는 선물 받은 지 되게 오래됐는데 이제서야 읽어보게 됐습니다. 유명한 책인데 읽어보니까 되게 유명한 사람이 또 쓴 책이더라고요. 정은길 아나운서 혹시 아세요? 정은길 아나운서가 쓴 책이고, 이 아나운서가 이렇게 짠돌인지 저는 몰랐어요. 보통 아나운서 하면은 되게 뭔가 새침하고 또 럭셔리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10대 때 용돈만으로 700만 원을 모으고 29살에 1억을 모아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처녀때요. 빌라를 마련하고 결혼 후 2년 6개월 만에 아파트 대출금을 다 갚은 그녀의 생활재테크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어떻게 내가 알았던 그 아나운서가 이렇게 알뜰할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부지런하고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 책 한번 읽어보면 뭐 미혼이라든가 기혼 여자분들이 많은 동기부여가 될 좋은 책입니다.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나는 한 사람이 모으는 돈의 액수는 결국 꿈의 크기와 비례한다고 생각한다. 꿈이 간절한 사람은 무엇이든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꿈이 있으면 당장 입고 싶고 먹고 싶고 쓰고 싶은 욕구를 자제할 줄 안다. 돈에 대한 애정은 자신에 대한 사랑이 있고 꿈이 있기 때문에 아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부자가 되는 원칙 중에 하나는 남의 돈도 아까워한다라는 게 있어요. 자, 돈을 잘 모으는 사람들은 남의 돈도 귀한 줄 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한대요. 당신은 나보다 돈이 많으니까 이 정도는 써줘야 인지상정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은 당장 버리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왜 지금의 당신보다 돈이 많겠는가? 그건 그 사람이 당신보다 돈을 더 아껴 쓰고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다. 상대가 나보다 월급이 많은 경우도 똑같다. 왜 아무것도 도와준 게 없는 당신이 무슨 권리로 그가 더 많이 쓰길 바라는가? 라고 일침을 놓고 있어요. 뼈 때리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자, 그리고 돈을 쓰는 법. 인색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돈을 써야 되는지. 그들이 정말 필요로 할 때를 놓치지 않는 것도 사람돌이를 하는 돈 쓰기를 실천하는 방법이다. 이분이 무슨 결혼 축의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학생 신분이었을 때 좀 못한 것들이 나중에 후회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주위 사람들의 중요한 일을 챙기는 것도, 후배들에게 기꺼이 밥을 사는 것도,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작은 선물을 건네는 것도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사람 돌이다. 이런 돈만큼은 절대 아끼지 말아야 한다. 돈을 막 모았대요. 10대 때 700만 원을 모으고 아마 이 돈을 20대 초반에 모았을 거예요. 대학생 때. 이 돈을 모으면서 나는 이 돈으로 뭘 할까?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게 무엇일까를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답이 바로 집이었다. 오직 나만을 위한 공간이 너무나 갖고 싶었다. 700만 원 덕에 목돈이 주는 든든함을 그때도 조금 알았던 것 같다. 그리고 그 목돈보다 더 든든한 것이 내 집이라 생각했다. 앞으로도 계속 돈을 모으게 될 텐데 그렇게 모은 돈으로 내 집을 마련해 진정한 경제적 독립을 이루게 된다면 얼마나 짜릿할까 싶었다. 재테크의 1원칙은요. 확실한 목표 설정부터 반드시 시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분이 이 안에 정말 많은 스토리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정말 충격받은 게 호주에 이제 어학연수를 갔대요. 어학연수를 갔는데 유학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가서 저렴한 곳을 알아봤다고 합니다. 돈이 별로 없으니까. 한국의 주민센터처럼 시드니에도 커뮤니티 칼리지라는 데가 있었대요. 이곳에서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영어 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여기에서 이제 영어 수업을 한 거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 테솔 자격증을 취득하러 이제 다른 기관에 등록을 했고요. 사설 어학원에서 학원 수료하기 전에 영문 이력서를 만들어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다고 합니다. 돈이 이제 부족하니까 아르바이트를 이제 이력서를 내기 위해서 60군데를 이력서를 돌렸대요. 그 중에 2군데만 연락이 와서 테이크아웃 스무디 전문점과 가방 매장에서 돈을 벌면서 영어를 배웠대요. 오히려 영어 학원에서보다 그곳에서 일하면서 더 많은 영어를 배웠다고 합니다.
여행 그 어학연수 하나도 이렇게 알뜰하게 다녀왔어요. 정말 몇백만 원만 가지고 가서 자격도 취득하고 대단합니다. 자, 화장품 이야기가 나와요. 아나운서 하면 정말 예쁘게 꾸미는 직업이잖아요. 근데도 정말 알뜰한 거 보면서 대단하다라고 느꼈습니다. 혹시 색조 화장품을 끝까지 다 쓰고 버린 적이 있는가? 제품의 절반을 썼다면 그것도 진짜 많이 쓴 거다. 정말 공감되죠. 우리가 화장품을 색조 화장품 같은 거, 아이섀도우라든가 이런 볼터치 같은 거 끝까지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많은 여자들이 꾸미는데 돈을 너무 많이 쓴대요.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외모를 꾸미는데 돈을 쓰는 대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좋아하고 진정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을 위해 내적 품위를 지키는 쪽을 선택했다. 그래서 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했다고 합니다. 자, 가장 또 열심히 한 게 다이어트래요. 예뻐지기 위해서 화장품이나 명품을 한 게 아니라 옷을 산 게 아니라 다이어트를 했대요. 자, 다이어트를 하니까 간식비를 절감할 수 있었고 2차 효과로 몸무게가 줄어들면서 버려질 뻔했던 옷들이 다시 이제 입게 된 거죠. 분명히 안 어울리거나 촌스러웠던 옷인데 내 몸매가 좋아지면서 예뻐졌다고 합니다. 7kg을 감량했대요. 되게 날씬하시죠. 옷값을 포함해 이렇게 줄인 품위 유지비는 매달 수십만 원에 달했다. 자,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유태호 박사의 강연을 듣게 됐다. 강연 주제는 바로 다이어트였다. 유태호 박사님은 유튜브 채널도 있어요. 제가 구독하고 있는 분이라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자, 유태호 박사님의 그 강연 주제 다이어트 핵심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루에 물 2리터 마시기. 두 번째, 식사량 반으로 줄이기. 세 번째, 싱겁게 먹기. 네 번째, 천천히 먹기. 이 4가지만 하면 살이 쭉쭉 빠진다고 경험을 털어놓고 있어요. 자, 저축을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었고 이분이 29살에 1억을 모았던 그런 노하우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던 통장들의 잔고를 모조리 더하는 작업을 자주 했대요. 자주 하면서 와, 내 총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네? 이걸 중간 보고라고 합니다. 이런 작은 노력이 생활 재테크를 이어가게 하는 원동력이라 생각한대요. 통장 잔고는 숫자가 아니라 최선을 다한 나의 결과물이자 흔적이라고 합니다. 이 합이 5천만 원이 되자 힘을 다시 실감할 수 있었고 더욱 열심히 하게 된 결심이 굳어졌대요. 실제 있는 놈이 더 한다고 돈을 모으면 모을수록 이 5천, 6천, 7천, 9천, 1억 하면은 이 1억을 깨기가 싫고 5천 하면 5천을 깨기가 싫어요. 근데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그 작은 돈은 쉽게 없어져 버리고 여행을 가고 뭐 이렇게 써버릴 수 있죠. 내가 얼마를 모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저 절약과 저축을 해왔다면 그 시간들이 전혀 즐겁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모은 돈을 계속 체크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분이 재테크에 대한 무한한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 알려서 라디오 프로그램에 쉬운 경제를 지향하는 코너를 기획했대요. 그것이 바로 정은길의 인조이 머니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스스로 이런 코너 만들고 싶어요 라고 했고요. 경제 코너 진행을 하면서 책을 써보겠다는 용기를 얻게 되었고 이렇게 책을 내게 되었다. 진짜 멋지신 분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보다 잘 사는 친구, 부자인 친구, 아니면 부잣집에 시집을 간 친구를 만날 수 있죠. 이럴 때 굉장히 비교가 되고 힘들 수 있어요. 같이 만나는데 누군 돈이 많고 난 돈이 없고. 자, 이때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합니다. 남이야 부자를 만나서 인생이 피든지 말든지 엄청난 떼돈을 벌든지 말든지 집에 쌓아둔 재산이 많든지 적든지 그건 전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는 모든 관심을 꺼버렸다. 대신 오로지 나에게만 집중하려 노력했다.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나는 어떨 때 기분이 좋고 행복한지, 내가 원하는 걸 위해 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질문과 답을 계속했대요. 그랬더니 내가 언제 돈을 써야 하고 어떤 돈을 아낄 수 있는지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돈을 안 쓰는 환경 만드는 법. 인터넷 즐겨찾기에 있던 모든 인터넷 쇼핑몰을 지워버렸대요.
TV 홈쇼핑 역시 채널에서 삭제해버렸대요. 혹시라도 사고 싶을까봐.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자, 근데 돈을 이렇게 아낄 때 인색해질 수 있어요. 스크루지처럼. 근데 엄마가 늘 이런 말을 했대요. 남의 집에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마라. 사실 제가 20대 재테크를 시작하면 제일 후회하는 게 이거예요. 저는 아무도 남의 집에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알려준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어리기도 했고 책을 통해서 알았죠. 아, 빈손으로 가면 안 되는구나. 경험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엄마의 끊임없는 충고가 없었다면 나는 왜 선물해야 되는지 몰랐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을 위한 돈 쓰기를 멈추던 사람은 인색한 것이고, 아,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남한테 이걸 써야 되나라고 고민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알뜰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한테 또 펑펑 쓰는 사람은 알뜰하진 않죠. 저 같은 경우는 친구를 만나거나 무언가를 할 때 돈이 나가니까 안 만났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을 만나는데 돈을 쓰기도 그렇고, 안 쓰기도 너무 미안하니까 만남을 최대한 자제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더 좋은 인간관계를 준 것 같아요. 정말 꼭 필요한 사람만 만나고요. 밀도 있게 만나고 그런 게 됐죠. 자, 이렇게 알뜰했던 미혼의 정은길 아나운서는 남자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자, 어떤 연애를 했을까요? 남자친구의 꿈을 위해서는 이런 자료가 필요하겠다. 시험을 앞두고 있으니까 같이 도서관을 가야겠다. 이런 데이트를 했대요. 그리고 사랑하니까 이 정도는 사줄 수 있어야 해가 아니라 사랑하니까 서로의 돈을 아껴주어야겠다라는 생각이 크게 자리했대요. 돈을 서로 쓰지 않으니까 누구나 하는 흔한 데이트 패턴에서 벗어나서 도시락을 싸들고 도서관을 정말 많이 다녔대요. 저는 24세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저도 남편과 돈을 거의 쓴 적이 없어요. 왜냐면 학생 때 만나서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해서 돈을 쓸 시간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돈이 이제 학생 때는 없었으니까. 졸업하고 나서는 막 직장 생활하고 결혼 준비하고 그냥 바로 결혼을 했어요. 저는 연애할 때 커피숍을 한 번도 간 적이 없고요. 남편과 영화를 본 기억도 한 번 뭐 정도? 누군가 티켓을 공짜로 줘서 영화도 거의 안 봤어요. 저희 남편 지금도 영화 보는 거 싫어합니다. 제가 연애했을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요. 우리나라의 커피숍 우리 학교 근처에 뭐 이디야, 로즈버드? 뭐 이런 브랜드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손가락질하면서 아유 저렇게 그 쓸데없이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난 참 이해가 안 가라고 얘기를 해서 감히 얘기를 꺼내지 못했죠. 그런 과거가 생각나네요. 자기 개발이 왜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개발에 이분도 많이 몰두를 하셨어요. 막 이것저것 배우기도 하고 발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보컬도 배우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기 개발비에 관대한 것을 반성했다고요. 왜냐면 이건 자기 개발이야. 이건 투자야 라고 얘기하면서 돈 많이 썼으니까. 자, 일종의 투자는 확실하지만 무조건 돈부터 쓰고 보는 투자가 모든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돈을 쓰지 않고요.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이 나 영어 공부하는 거 투자야. 뭐 배우는 거 투자야 라고 얘기합니다. 투자의 개념은요.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이런 걸 투자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투자는 내가 투입한 돈을 회수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동산도 1억을 주고 샀으면 팔았을 때 1억은 나오겠죠. 주식을 내가 10,000원 주고 샀어요. 최소한 10,000원 이상의 기대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뭘 배우고 공부하고 그러는 걸 투자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언제 회수할지를 생각하지 않아. 이건 투자가 아닙니다. 소비예요. 무언가를 배울 때는 내가 이걸 배워서 내 몸값을 올려서 내 페이를 내년에 얼만큼 하고 내가 이런 사업을 해서 이 투자한 돈 100만 원을 어떻게 회수할 건지 플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저의 의견이에요. 그렇게 아니면 거의 저도 배우지 않습니다. 돈을 주고. 그러면 돈을 안 주고 회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는 책이나 유튜브 같이 무료로 된 걸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정보가 너무 많아요. 자, 이렇게 데이트 통장까지 만들어 가면서 남자친구와 15만 원 통장에 넣고 함께 데이트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런 남자친구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스드메, 예. 스드메가 뭔가요? 드레스, 메이크업, 그게 뭐지? 스드메? 제가 결혼했던 13년 전에도 나 이거 들었는데 또 까먹었어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내가 이렇게 약어로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고 요즘 막 플래너까지 막 끼고 하잖아요.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결혼식을 좀 싸게 했고, 1시간도 채 되지 않는 결혼식을 위한 과다한 지출보다는 앞으로 몇 년을 위한 비용 절감이 훨씬 도움이 된다는 점을 결혼 선배로서 꼭 전해주고 싶다고. 결혼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알뜰하게 했습니다. 대신에 신혼여행은 좋은 데로 갔다 왔대요. 뉴욕과 마이애미로. 자, 어느 날은요, 남편이 긴팔 셔츠가 어디에 걸려서 찢어졌대요. 대개 그런 옷은 버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정은길 아나운서는 찢어진 부분을 잘라서 반팔로 만들었대요. 옷을 사기보다는 몸매 관리에 신경을 더 쓰는 것으로 옷값을 줄이려 노력한다. 어떤 옷을 입어도 잘 어울리도록 내 몸을 관리하는 게 매번 예쁜 옷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고 건강에도 좋으니까. 이분이 결혼할 때 살림도요, 좀 중고로 사다가 막 리폼하고, 그리고 그 옷도 만들어서 입었대요. 중간에 그런 얘기 제가 생략을 했는데 우리가 못 따라하니까 그거든요. 옷도 만들어서 입고요. 막 소파 커버도 직접 만들어가지고 막 하셨어요. 정말 솜씨가 대단하세요. 부지런하시고 정리도 너무 잘하시고. 현재 우리 부부는 2년에 1억 원 저축이 가능한 상태인데 이런 생활을 계속 유지한다면 예측 가능한 미래에 5억 원도 10억 원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자, 3차 목표인 여행 경비까지 마련했대요. 세계 여행 루트를 짜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각자 퇴사 시기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모았기 때문에 이런 걸 빨리 결정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중학교 때부터 계좌로 용돈을 받으면서 저축의 재미를 맛보았고요. 사회초년생부터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고,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옷, 집안 소품 다 자기가 만들어서 하고요. 남편 옷은 반팔로 막 만들어주고, 시부모님 댁에 효도를 하기 위해서 가서 셀프 인테리어도 했대요. 와, 그러니까 사랑받기 위해서도 막 그런 것도 했고요. 이게 그냥 어떤 한 작가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 아나운서 이야기라는 게 참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재테크를 좀 했지만 정은길 아나운서는 따라잡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적게 벌어도 잘 사는 여자의 습관. 돈을 많이 쓰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고 싶으신 분은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